안녕하세요. 진정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등차 중앙입니다. 등차 중앙. 가운데에 있는 항이라는 느낌이 오죠? 자, 등차 중앙. 세수 A, X, B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를 A와 B의 등차 중앙이라 하며 다음이 성립한다. X는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것.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A하고 X하고 B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X는 얼마가 되죠? A 더하기 D가 되는 거네. 그치? 그 다음 B는 얼마가 돼요? X 더하기 D.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D를 더하고 D를 더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D를 소거해 볼게요. 그럼 D는 얼마가 되지? D가 X-A가 되겠네. 대입할게요. B는 X 더하기 X-A. 넘기고 넘기면 얼마가 되는 거죠? A 더하기 B가 얼마다? 2X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다 쓸게요. 2X가 얼마다?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2배 하면 이쪽 더한 게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2개를 더하면 가운데 거에 2배다. 2개를 더하면 가운데 거에 2배다. 가운데 거 2배 하면 양쪽 더하는 거다. 그래서 등차 중앙이라고 합니다. 자, A, B가 양수일 때 얘하고 얘가 양수야. 그럼 더해서 반나눠도 당연히 양수겠죠. 자, 이것은 뭐와 같다? 산술평균과 같다. 산술평균 알고 있죠? 산술평균,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을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산술평균과 같다. 자, 그 다음 5개 중요합니다. 5개의 수 별표가 안 돼. 5개의 수 A, B, X, C, D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다음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왜 적어놨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등차 중앙이요. 꼭 항이 3개일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항이 여러 개일 때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3, 4, 5가 있어요. 등차 수열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얘 2배 하면 뭐야? 이거 더한 거잖아. 그 다음에 이거 더한 것도 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가운데 거 2배 했을 때 이거 더하고 가운데 거 2배 했을 때 이거 더한 건데 이 두 개가 이렇게 같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고 싶다는 얘기야. 이 두 번째 얘기는. 알겠습니까? 그러면 1부터 여기가 5가 아니라 101까지 있어봐. 그럼 1하고 100이라고 더하면 102니까 51의 2배지.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면 다 같다는 얘기지. 숫자가 되게 많아도. 등차 중앙에서의 의미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등차 중앙. 자, 그래서 세수. 자, 문제에 가는 건데요. 세수 이것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가운데 거 2배 하면 얼마가 돼? 2A의 제곱 더하기 얼마? 4A. 이게 얼마다? 양쪽 더한 거니까 얼마가 돼? 2A 더하기 4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얼마가 돼? A의 제곱 더하기 2A가, 그지? A 더하기 2니까 결국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죠.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는 0. 그러니까 얼마가 돼? 2, 1 마이너스. 그러니까 A가 얼마니? 마이너스 2하고 1인 거지. 그러니까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다. 물론 여기서 뭐 처리해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처리해서 풀 수도 있겠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의 점화식입니다. 점화식 뭐라고 했죠? 이웃한 항들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한 것 이렇게 된 거지. 그죠? 자, 그럼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A, X, B가 있을 때 EX가 얼마다? A 더하기 B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똑같이 표현이 되는 거야. A에 N이 있고, A에 N 더하기 1이 있고, A에 N 더하기 2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2배 하면 이거 더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2배에 얼마? A에 N 더하기 1이, 그지? 이거 더한 거지. 이거 얼마가 돼? A에 N 더하기 A에 얼마? N 더하기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어. 그럼 이게 뭐야? 등차수열이라는 단어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등차수열. 그러니까 한글로 등차수열이라고 말해줘도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써주겠다는 얘기야, 문제에서. 이것이 성립할 때라고 하면 등차수열일 때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같은 거죠. 얘를 뭘로? 2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점화식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한글로 설명해줘도 되는데 그냥 문제에서 식의 관계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됐죠? 자, 그래요. 그래서 등차 중앙의 점화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첫째 항이 10이고 수열 AN이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했을 때 A의 20을 구해라 이랬네요. 자, 그러면 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등차 중앙, 방금 전에 얘기한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첫째 항이 얼마래요? 첫 번째 항이 10. 그랬을 때 뭐를 구해라? A의 20을 구해라. 그럼 A의 20은 얼마니까? 그치? 10 더하기 얼마? 19D 이렇게 되는 거네. 첫 번째 항 더하기 n-1의 d니까 나 d만 알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건 뭡니까? 여기서의 A의 n 더하기 6에서 뭐를 빼라? A의 n 더하기 2를 빼라. 그럼 여기서 얘 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 4D가 되겠네. 4D가 얼마다? 24다. 끝났죠. 그러니까 D가 얼마야? 6. D6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이런 문제. 자, 쉬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에서 미지수 놓는 법입니다. 등차 수열에서 미지수 놓는 법. 자, 우리는 수학을 할 때 구하는 것을 미지수로 놓습니다. 구하는 것을 미지수로 놓는 행위는 되게 중요한 행위야.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미지수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했지. 맞아요?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했을 때 미지수 놓는 법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세 수를 이렇게 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죠? 세 수가 등차 수열인데 내가 이렇게 놔도 돼. 이렇게 놓는다고 해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근데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합이 30이다. 또는 합이 500이다. 뭐 이런 문제가 주어져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더하면 얼마가 되니? 3a 더하기 얼마야? 3d가 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죠? 이게 만약에 15다라고 하면 a 더하기 얼마? d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라는 걸 알 수 있지. 하지만 합이 15일 때 이렇게 놓지 않고 어떻게 논다면 얘처럼 논다면 a-d, a 플러스 d라고 논다면 합이 얼마입니까? 합이 얼마가 돼? 3a가 되잖아요. 그럼 합이 15라고 했을 때 이렇게 놔버리면 a가 얼마라고? 5라고 바로 나와서 하나의 값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미지수를 이렇게 놔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어떻게 놓는다고요? 세 개일 때는 어떻게 놓는다?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쓸게요. a-d에 얼마? a에 a 플러스 d로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네 수가 등차수를 이루는데 네 개가.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해볼게요. 5개가 등차수를 이루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어떻게? a 마이너스 얼마? 2d,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놓으면 되겠지? 그럼 합이 얼마가 돼? 합이 5a가 되는 거 아닙니까? 5개가 등차수를 이룰 때. 합이 5a인데 만약에 5a가 100이다. 그럼 a가 20이라고 바로 나와서 하나의 미지수를 우리가 구해놓고 진행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약간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되면? 이것처럼 4개의 수를 등차수로 놓는데 그럼 4개의 수를 이렇게 놨어. 이렇게 놔면 더해봤자 얼마가 돼요? d가 사라지지 않잖아. 아니면 어떻게 놔도 a 플러스 2d라고 놔도 더하면 뭐가 사라지지 않아요? d가 사라지지 않죠. d가 사라지는 이점을 얻을 수 없다면 이렇게 놔봤자 의미가 없는 거지. 이렇게 놓느니 차라리 a 플러스 d, a 플러스 2, a 플러스 3d로 놓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는 거야? 사라지게끔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놓으면 된다? 4개일 때는 a-d에, 그죠? a 플러스 2d, 그지?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얼마? 3d. 그 다음에 a 플러스 얼마? 아, 이거 잘못했네요. a 플러스 2d가 아니라 a 플러스 d. 그 다음에 a 플러스 얼마? 3d. 이렇게 놓게 되면 이 4개를 더했을 때 역시 뭐가 돼? 4a가 되잖아요. 합이. 그지? 합이 4a가 되니까 이로부터 우리가 만약에 뭐 합이 100이다? 그럼 이렇게 되면 a가 25다라고 구할 수 있겠죠. 대신 이렇게 놨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수열의 공차가 뭐가 아님을 조심해요. d가 아니고 현재 2d로 놓고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미지수 놓는 법 해가지고 바로 문제가 튀어나오는데 우리가 요 얘기를 잠깐 하고 이 문제를 풀게요. 만약에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5개가 아니라 20개야, 20개. 20개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21개부터 해볼까? 21개면 홀수개지.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를 놓아야 돼? 21개면 이쪽에 10개, 이쪽에 10개가 있으면 돼. 그러니까 얘가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가 해가지고 쭉 가서 이쪽이 얼마야? a 마이너스 10d까지 가는 거고 이쪽으로 쭉 가서 얼마까지 가면 돼? a 플러스 10d까지 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총 a 마이너스 10d부터 a 플러스 10d까지 얘가 가운데 딱 있는 거고. 그럼 전체가 21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20개다. 20개면 어떻게 하면 돼?
짝수계잖아. 그러니까 맨 처음 스타트가 뭔데? A-D로 스타트, 여기는 A 플러스 D로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럼 2D씩 가는 거지. 그럼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해가지고 홀수로 가는 거지? 그럼 오른쪽 10개, 왼쪽 10개 있으면 되잖아요. 20개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쭉 가면 얼마가 돼, 이게? A 플러스 얼마? 19D. 왜냐면 홀수로 10개까지 있어야 되니까. 이쪽도 이렇게 가게 되면 얼마가 돼? A 마이너스 얼마? 19D.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수열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이해를 했을 때, 3개, 4개, 5개로만 끝나면, 그 다음에 7개 물으면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이 이론에서 어떤 것을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걸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장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로 갈게요. 자, 이 문제는 별표 치세요. 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뭐 문제가 쉬워요. 문제가 쉽고 하지만 내신에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필수 예제로서 선택을 했는데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K의 값을 구해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세 실근이니까 하나가 뭐가 돼요? 세 개니까 A-D라고 놓고 A라고 놓고 A 플러스 D라고 놓은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근각의수와의 관계 알고 계세요? 근각의수의 관계 잠깐 정리할게.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CX 더하기 D 이퀄 제로가 됐을 때 세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되니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얼마? 감마, 알파. 이게 얼마가 돼? A분의 C가 되는 거고. 그죠? 알파, 베타, 감마. 이게 얼마가 돼?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는 게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와의 관계잖아. 그지? 자,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앞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니까 꼭 알고 계셔야죠. 그죠? 자, 그러면 세 개가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K의 값을 구해라 그랬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합니까? 얘를 어떻게 해? 더해. 그럼 얼마가 돼? 3A가 되지. 그럼 얼마예요? 그게 6이네. 그러니까 A가 얼마야? 2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끝장을 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얘의 근이 얼마가 돼? 2-D가 되고 얼마야? 2가 되고 2 플러스 D가 될 수 있지.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해요? 실근이래잖아. 실근. 근의 정의가 뭔데? 대입하면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근이니까 알겠습니까? 이것을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면 만족하는 거야. 됐죠? 그럼 2 대입할게. 그럼 얼마가 돼? 8 마이너스 24 그죠? 더하기 얼마? 2K 더하기 얼마? 24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고 K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이렇게 하고 멈추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근각의 수로 구해서 얘가 근이 나왔기 때문에 대입하면 만족한다라는 걸 바로 알 수도 있지만 미지수가 여기에 안 주고 다른 데 줄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합에서 미지수를 줬어. 그럼 합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은 빨리 풀리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뭘 이용할 수가 있어야 돼?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만 알고 딱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 A가 2까지는 알아냈지. 그러면 얘가 근이 얼마가 되는 거니? 근이 얼마가 돼? 2-D하고 얼마? 2하고 2 플러스 D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D를 구하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각에서의 관계를 생각을 하셔서 얘가 24네, 24.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싹 곱해. 그러면 2에다가 얼마가 돼? 이거 곱하면 얼마가 돼요? 4-D제곱 되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얼마가 돼?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4가 돼. 그러니까 4-D의 제곱이 얼마하고? 12. 뭔 말인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그지? 그럼 넘어가면 16이 얼마가 돼? D의 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D가 얼마란 얘기야? D가 얼마? 풀마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D가 풀마 4. 잘 보세요. 그럼 D가 4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얼마가 돼? 6이 되는 거야. D가 마이너스 4일 때는 얘가 얼마가 돼? 6이 되고 2가 되고 이게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래도 어차피 더하면 더한 거의 값은 같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K 값을 구할 때도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마음대로 푸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K 값은 얼마가 돼? 근각의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가 K잖아,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곱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4. 자, 이쪽으로 갈게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얼마야? 12.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2. 이거 더하면 되잖아. 날라가니까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4지. 이해돼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풀이가 더 길고 귀찮아 보이지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처럼 물론 얘가 뭐니까 근이니까 얘가 근이니까 대입하면 끝나. 이게 당연히 가장 편하고 빠른 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끝까지 그렇게 생각이 안 나도 끝까지 밀어붙여서 풀 수가 있어야 되고 공차가 플러스 4일 때와 마이너스 4일 때 이거의 수열은 다르지만 결국 얘가 등차인 건 맞잖아요.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등차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도 있다고 반드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꼭 그렇게 풀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등차 중앙까지 진행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조화 수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